자, 1강 3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 일단 A에서 B까지 이제 S, 그러니까 여기가 이 거리가 지금 S라는 소리고요. 평균 속도가 2V래요. 시간이 안 나왔으니까 시간은 그냥 T1 이렇게 부를게요. 그 BC 같은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그냥 기억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속도는 3V. 이때 시간 안 나왔으니까 T2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평균 속력을 물어봤거든. 우리 보통 평균 속력은 뭐냐면 총 시간분의 총 얼만큼 이동했냐, 이 거리를 따지는 거죠. 이동 거리.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T1 더하기 T2분의 S 더하기 기억, 요게 되겠네요. 근데 S는 지금 보니까 미지수가 많아요. T1하고 T2도 선생님이 그냥 가져온 미지수고, 그리고 이 기억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를 최소화하는 게 좋으니까 조금씩 바꿔볼게요. 근데 시간을 없애기는 힘드니까 시간은 일단 그대로 내비두고요. 이건 냅두고 S 대신에 딴 걸 쓸 수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때 걸린 시간이 T1, 이때 걸린 시간이 T2니까 S는 사실 이 V라는 속도로 T1만큼 간 이 거리죠. 그래서 이거를 2V T1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같은 논리로 기억은 3V T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2.4V니까 10분의 24V, 이거는 약분하면 5분의 12V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가 같으니까 이제 V는 약분이 되고 나머지 거 써주면 12T1 더하기 12T2는 10T1 더하기 15T2인가요? 이제 정리하면 2T1은 3T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2가 3분의 2 T1이란 소리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기억은 사실 어떤 거냐면 3V라는 속도로 T2만큼 가는 건데, T2가 요거라고 지금 나왔으니까 요걸 대신 집어넣어주면 3V에다가 3분의 2 T1, 그럼 이게 2V T1이네요. 2V T1이 S라고 했으니까 이 기억도 S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1번 문제부터 약간 계산이 많이 나왔는데 2번은 그렇지 않길 바라며, 자 보시면 3m로 시작을 했고요. 3으로 시작을 했고 속력이 좀 빨라지다가 5까지 갔다가 다시 1로 확 줄었네요. 그리고 P에서 Q, Q에서 R까지 거리가 같다고 했어요. 이 거리가 같다. 그러면 총 이동한 거리를 얼마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총 이동한 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반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 사다리꼴 가운데 툭 잘라서 이거랑 같을 거니까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가 2 곱하기 여기 가운데가 4일 거니까 8, 이쪽이 8이고 여기도 1하고 5의 중간, 그럼 3이겠네요. 여기서 툭 자르면 요거랑 같을 거니까 결국 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3, 이쪽이 10이네요. 그러니까 총 이동한 거리가 20m 움직인 거죠. 20m면 지금 Q 라인이 어디일 거냐면 Q는 10m 움직였던 소리잖아요. 10m 이렇게. 그러면 8에서 2m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일 텐데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나?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Q에서 물체의 속력은 4라고 나왔습니다. 4면 여기거든요. 여기. 그러면 요때 일단 지금 4m, 속력의 4m의 위치가 두 개거든요. 여기랑 여기. 근데 여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10m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를 다 해도 8밖에 안 되니까 여기를 지금 지칭한 것 같은데, 여기 넓이가 얼마냐면 이 사다리꼴 넓이가 일단 이게 8이니까 이게 2여야 되죠. Q1려면 총 10m 나와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사다리꼴이 이렇게니까 가운데 자르면 여기가 4.5, 여기가 여기가 지금 3이죠. 3. 그러면 1 곱하기 4.5인데 그러면 총 거리가 12.5? 이건 10이 아니잖아요. 10이 아니죠. 그래서 4는 아닌 것 같아요. 4보다 훨씬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언저리 같은데, 이쪽 어디 같은데, 이쪽 분도에서 이 넓이가 딱 2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굳이 이걸 지금 여기서는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울긴 디귿만 따지면 되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4초일 때보다 크다. 가속도를 지금 보면 너무 좀 지저분하게 본 것 같은데, 가속도 빨리 봐봅시다. 가속도 같은 경우에 2초 동안에
이 속도가 변했어요. 가속도가 1m/s 제곱. 지금 그 다음 구간도 4초 동안에 속도가 5에서 1이 됐으니까 여기서도 가속도가 1m/s 제곱이죠. 기울기 똑같죠. 부호만 반대고. 그러니까 같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방향 반대다 이거 하나 맞네요. 디귿.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봐봅시다. 3번 문제는 원형을 이렇게 움직였네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지금 이 세타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한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감소해서 세타가 0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한번 살펴보면 슉 증가하다가 세타 제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쯤이라고 한번 예상해보죠. 세타 제로 한다면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슉 와서 다시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오는 일정하게 다시 각도가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0에서 t0까지 등속도 운동한다. 등속도라는 건 빠르기 그리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이에요. 속도니까 방향도 따져줘야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원운동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운 위로 지금 계속 방향이 바뀌는 운동이죠. 빠르기가 똑같더라도 등속 원운동은 등속도 원운동이 아니고 등속력 원운동이에요. 그래서 속력만 같은 거야. 빠르기만. 이거는 등속도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른 말이라고 해야 될 거고요.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요. T0랑 OT0를 운동 방향은 반대다. 지금 T0면 지금 이 상황이죠. 그럼 이때가 2분의 1 세타 제로가 될 거고 이때도 같겠죠. 2분의 1 세타 제로.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 제로였으니까 뭐 그냥 우리가 정한 거긴 하지만 이쪽이 만약에 2분의 1 세타 제로라고 한다면 지금 t 제로일 때는 여기서 지금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이쪽 대각선 윗방향으로. 하지만 5t 제로에서는 여기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정확히 180도 차이 나는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2t0에서 4t0 요 사이에는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한다. 지금 기울기도 계속 변하고 있고요. 방향도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방향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이렇게 4번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다음 4번 문제는 지금 A는 V의 속도로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고요. B는 3부의 속도로 왼쪽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직선운동을 하고 거리가 L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하나 더 보면 A가 Q를 그러니까 A가 V로 와서 여기를 3V로 통과하고요. 그리고 대신 Q는 여기를 V로 통과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한번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하고요 둘 다. 그러니까 지금 A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요. V였던 애가 3V 점점 빨라지고 B는 점점 느려지죠. 방향 반대고요. 한번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시간 속도예요. 속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한다면 왼쪽 가는 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V부터 시작해서 2V, 3V 이렇게 점점 커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A예요. 이게 A라면 B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V,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때 V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3V에 시작해서 마이너스 V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은 뭘 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일단 같은 시간에 동시에 여기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P도 L을 가고 A도 L을 가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L을 가야 되니까 지금 보면 시간이 같아야 돼요. 시간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 넓이가 현재 같은 거 정확히 지금 합동이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릴 줄만 안다면 이 다음 이거 기억 니은 디귿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좀 하세요.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오면 AB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했는데 일단 둘 다 이렇게 가속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죠.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AB가 스치는 순간 A의 속력은 2V라고 했습니다. 스치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스치는 순간이면 언제를 따져야 하냐면 A가 얼만큼 왔고 또 B가 얼만큼 와서 만날 때잖아요.
그러면 둘이 간 거리 합이 L이 돼야겠죠. 자, 그럼 이때예요. 언제냐면 어느 한순간 T라는 시간에 그때 간 넓이 둘이 더한 게 딱 L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위에 거가 지금 위에 거가 현재 L이고요. 요게 L이고 밑에 것도 L이에요. 정확히. 그러면 둘이 더하면 이건 지금 2L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절반이 되려면 평행선면 절반이 되려면 정확히 가운데 숫자로 하면 되겠죠. 가운데 숫자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속력 A의 속력은 2V 됐을 거고요. 그때 B의 속력도 사실은 2V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A의 속력은 2V다. 이것도 맞는 말 같고요. AB가 스칠 때까지 Q가 B가 이동한 거리. B가 이동한 거리 물었어요. B는 아래 거잖아요. 그럼 B는 얼만큼 이동했냐면 요만큼 이동했죠. 노란색. 그럼 이거를 구하면 되겠죠. 전체가 L이고요. 전체가 L이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어떻게 구했냐면 전체는 이렇게 보면 지금 마이너스 V부터 마이너스 3V까지니까 평균 속도가 2V죠. 이 넓이 이때를 T라고 해봅시다. T0. 그러면은 2V T0가 전체 L이에요. L. 근데 지금 여기 노란색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노란색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시간이 절반이니까 2분의 1 T0일 거고요. 평균 속력은 지금 3V랑 2V의 평균 속력이니까 여기죠. 여기 평균 속력이. 그럼 평균 속력이 2분의 5인가요? 여기가 2분의 5V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사각형 넓이 구한 거예요. 왜냐면 노란색 사다리꼴 넓이가 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을 거니까 여기 자르면 여기 두 개 똑같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주면 이건 4분의 5 VT0네요. 자, 그러면 요게 L이니까 요게 얼마인지만 계산해 주면 되죠. 요거를 계산해 주면 얼마인가요? VT0가 2분의 1이니까 이걸 대신 넣어주면 8분의 5 L 이렇게 되는 건가요? 5분의 3은 아닌 것 같네. 그럼 이건 아니고 답은 기억니은 되겠습니다. 야,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그림이 좀 익숙해지면 그림을 조금 이제 좀 큼직하게 그래프를 잘 그리면 그림이 좀 더 쉽게 그림만 가지고도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계산을 많이 안 하고 뭘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고요. 하나는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가운데 지금 뭘 그리려고 하는지 감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밑에 있는 이게 전체가 L이잖아요. 요게 L.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삼각형이 몇 개 있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 두 개 이렇게 잘라서 계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예요. 8개. 그러니까 L 하나가 이거 삼각형 8개짜리죠. 근데 지금 가운데 이거 노란 거 물어봤으니까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게 몇 개냐면 넷, 5개. 5개 중이니까 8개 중에 5개 그럼 8분의 5. 이렇게 좀 쉽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그려보는 게.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이 그래프 처음에 잘 익숙하지 않으면 요거 어떻게 그래프 그리는 친구가 분명히 있냐면 이렇게 그리는 친구 있어요. 하나는 V에서 3V. 그래서 이렇게 슉 올리고요. 한 명은 하나 B는 이렇게 그립니다. 3V에서 V까지 이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속력 시간 그래프를 그려버린 거죠. 속도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어디서 또 헷갈리냐면 기억이 헷갈려요. 이 그림만 보면 가속도 방향이 반대 같거든요. 기울기가 반대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속도의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꼭 잘 살펴보시고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그것 따라서 그래프를 잘 그리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5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일단 거리 같다는 말 나오고요. 거리 같다는 말 나오고요. 그리고 V로 시작을 했는데 이런 가속도를 다 거치고 났더니 정지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정지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2초 동안의 속도가 30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V였는데 2초 동안 속도가
1초에 30 증가하니까 6 증가했겠죠. 그 다음 10초 동안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감소해요. 1초에 1씩 감소하니까 10초면 10 감소하겠죠. 그래서 해서 정지했으니까 0 되겠네요. V가 얼마일 거냐면 4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죠. 2, 4, 6, 8, 10 이렇게 그려볼게요. 너무 작게 그렸나? 이 정도면 되겠죠. 2, 4, 6, 8, 10 이렇게 있다면 처음 속도가 4. 그래서 얼마큼 증가했냐면 제일 처음에 6 증가했으니까 4에서 6 증가하면 10 되는 거죠. 10 증가하는데 몇 초 걸렸냐면 2초. 2, 4, 6, 8, 10 이렇게 할게요. 10, 12초까지 있으니까 1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만큼 증가하고요. 이만큼 증가한 다음에 다시 12초 동안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감소해서 0 된 거죠. 오, 길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V는 처음 속도는 4다. 맞고요. Q에서 속력이 9다 물었습니다. Q가 언제냐면 정확히 절반일 때예요. 그럼 전체 간 넓이가 얼마냐면 일단 2초 동안 얼마큼 갔냐면 이 삼각형 나눠서 따로따로 사다리 꼴 구해볼게요. 일단 왼쪽 거는 평균 속도가 4, 10이니까 평균 속도가 7이네요. 7. 7초이니까 여기가 지금 결국 이 넓이가 7이 14 되는 거죠. 14고 그 다음은 10 그리고 높이도 10이니까 10 곱하기 100 여기 5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총 이동 거리가 64인 거죠. 32인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18을 더 간 지점을 찾아야 돼요. 18을 더 간 지점. 그럼 사실 여기 같은데 여기가 4니까 여기까지를 생각해 보면 여기가 지금 8인 거죠. 8인데 여기 가운데 평균 속력이 9일 거니까 이렇게 딱 따지면 여기가 딱 18이 되는 거죠. 넓이가. 여기가 32. 그럼 여기도 32. 나머지 여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문제는 여기 4초일 때가 Q 지점을 통과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풀어봅시다. 그럼 이제 Q에서 속력은 9냐? 9가 아니고 8이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Q에서 R까지 걸린 시간 R이면 끝까지 간 거니까 4에서 12까지 그러면 이거는 8초라고 말해야겠죠. 6초 아닙니다. 맞는 거 기억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대답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직선 경로를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위치의 속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속도가 2초 동안에는 등속도 운동하고 6으로 그러니까 2초 동안 등속도 운동했으니까 이때 간 넓이 생각해보면 간 거리 생각해보면 6이 12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12에서 다음은 28만큼 속도가 좀 변했네요. 그러니까 16 움직였어요. 16m. 그러니까 이 넓이가 16m 나와야겠죠. 근데 2에서 6이니까 평균 속도가 4일 거고요. 그럼 4, 이 넓이, 요거랑 같을 거니까 이 넓이, 그러니까 4 곱하기 여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t가 16m. 그러니까 t는 4초. 그러면 2에서 4초 더 t니까 여기는 6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6이고요. 니은은 10이 맞고요. 3초 할 때 가속도 물어봤네요. 3초 할 때 가속도 총 6초니까 총 4라는 시간 동안에 4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변했냐면 6에서 2가 됐으니까 4m/s 변했죠. 정확히 말하면 속도가 뒤로 그러니까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1m/s 제곱.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1 맞네요. 남은 건 이은디귿 4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7번 빨리 가봅시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한번 문제를 잘 한번 읽어보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요. 지난 순간 이거를 EV로 지나는 순간 이거는 L을 V로 지나면서 A가 L 위치까지 여기까지 왔을 때 얘는 EV로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같은 가속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슉 가서 어느 위치에서 이제 EV가 됐다면 얘도 L까지 와서 이제 더 속도가 증가했겠죠. 사실 얼마가 더 증가했냐면 가속도가 같다고 했으니까
얘가 V가 2V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 얘도 2V가 3V로 속도가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좀 더 쉬울 텐데, 자, 이런 상황이에요. B 같은 경우에는 V가 2V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V였던 게 2V가 됐어요. 이렇게. 근데 그동안 A도 2V로 시작해서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겠죠. 같은 기울기로 그려야 돼요. 왜냐 같은 가속도로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지금 여기서 요만큼 증가한 거랑 얘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 증가한 게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지금 3V일 거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A고 이게 A고 얘가 지금 밑에 게 B인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B의 속력이 2V가 될 때 그때 A가 L을 지났대요. 그러니까 2V가 될 때가 이 시점이잖아요. 정확히. 이걸 만약에 T0라고 한다면 그때 넓이 이 A 넓이가 뭐가 되냐면 L이 돼요. 여기 이제 L이에요. 그럼 이 넓이가 정확히 얼마냐면 T0 곱하기 이 사다리권 넓이니까 지금 2V부터 3V까지니까 2분의 5V가 평균 속력 이게 평균 속력이죠. 그래서 요만큼의 L이다 이런 관계가 하나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충돌하는 위치예요. 충돌하는 위치면 A가 간 거리가 얼마큼 돼야 되냐면 어디선가 부딪힐 텐데 두 개가 A가 요만큼 가고 B가 요만큼 가서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럼 A가 얼마큼 더 많이 가야 되냐면 L만큼 더 많이 가야죠. 왜냐면 처음 L만큼 떨어져 있었으니까. 여기서 잘 살펴보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A가 지금 이 핑크색이라면 간 거리가 T0 동안에 B는 얼마큼 갔냐면 여기 있는 연두색만큼 갔어요. 그럼 A가 사실 얼마큼 따라잡았냐면 요만큼 따라잡은 거죠. 여기 이게 지금 따라잡은 거리예요. 이 따라잡은 거리가 얼마면 되냐면 요게 L인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때가 서로 충돌하는 위치가 되겠죠. 근데 여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 파란색 넓이는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래서 밑변이 V고 요 높이는 시간 t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t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이제 L 지점인 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L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밑변이 V라서 V 곱하기 어떤 t값 t값이 2분의 5 V t0이면 그게 이제 L이 되는 거니까 이 t가 얼마냐면 V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요. 2분의 5 t0인 지점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니까 여기가 2t0 여기가 2분의 5 t0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점을 찾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를 볼 수 있냐면 여기가 얼마일까를 예상해 볼 수 있죠. t0일 때 v 증가했으니까 이 t면은 이때가 정확히 3v 되겠죠. 그리고 여기면은 3.5v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뭘 찾아라 했냐면 충돌하는 위치 찾아야 했거든요. 위치.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얼만큼 갔냐. 그러니까 A가 이동한 거리 찾으면 돼요. A는 지금 위에 걸로 생각하면 되니까 위에 거 요게 A니까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는 지금 현재 2V라는 속도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속도가 얼마 거냐면 4.5V가 되겠죠. 왜냐하면 B랑 V 차이 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이 전체 사다리꼴 요거 구하면 돼요. 전체 사다리꼴 이게 지금 A가 간 거리니까 그러면은 2V를 시작해서 4.5V까지고 시간은 이만큼이니까 한번 계산해주면 평균 속도가 2분의 2개의 속도 더한 거니까 6.5V 곱하기 2분의 5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분의 5V T0 T0가 L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요만큼이 L이에요. 그죠? 이게 L. 그러면 2분의 6.5 L이다. 이걸 구하면 되는 건데 이게 얼마죠? 65분의 20 L이죠. 그러면 5를 약분하면 5, 4, 20, 13 4분의 13 2번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속도시간 그래프를 잘 그려주면 문제 푸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8번 문제도 볼게요.
4m/s로 올라가고요. 얘는 지금 정지하는 순간에 내려와요. 근데 지금 같은 빈전상이 움직이니까 가속도가 같습니다. 질량과 상관없이. 그래서 가속도가 같고 4m 움직여서 정확히 충돌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t0일 때. 이것도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올라가는 걸로 플러스를 할까요? 그러니까 A를 플러스로 해봅시다. A는 지금 속도가 점점 작아지죠. 4라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점점 속도가 작아져서 어느 한 시점에 t0가 됐다고 합시다. 근데 B는 정지했으니까 B는 정지한 것부터 시작해서 같은 기울기로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 얘는 B가 움직인 거리고요. 그러면 요거 파란색은 A가 움직인 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분명히 4m 같은 거리만 움직여야 돼요. t0 동안에.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사다리꼴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같게 해줘야 되냐? 다시 말하면 기울기는 같게 그리되 기울기는 같게 거리되 이 넓이가 같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언제냐면 그걸 고민하세요. 이걸 어떻게 공식을 풀자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같은 기울기로 내려오는데 넓이가 같아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경우가 딱 맞아요. t0일 때 이렇게 내려오면 둘 다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둘 다 삼각형 길기 같으니까 여기 이게 4면 이 거리도 이것도 4일 거고 그럼 지금 밑변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넓이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똑같이 4로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다 풀립니다. 지금 여기가 4 나와야 되니까 이 넓이가 4 나오려면 여기가 밑변이 4면 여기가 2초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풀린 거예요. t0는 2초다. 맞고요. 2분의 1 t0일 때 다시 말하면 1초일 때 1초일 때 1초면 여기 2초니까 1초일 때는 속력이 2가 됐겠네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네요. 2초 동안에 4라는 속도가 감소했으니까 가속도는 1이 아니고 2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여기까지 변이의 크기는 A가 B의 2배다 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계산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거리를 도형화해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 하나, 두 개, 세 개죠. 근데 이게 지금 위에 게 A고요. 밑에 게 B예요. 근데 그때 B는 삼각형 하나 같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A는 지금 삼각형 3개 갈 동안 B는 지금 삼각형 하나 갔어요. 그 변이의 크기가 A가 B의 2배가 아니고 3배 더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합니다. 맞는 거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물론 계산해보면 딱 3배 나올 거예요. 아마 이게 3 나올 거고 이게 1 나오겠네요. 넓이 계산해보면. 근데 굳이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도형화해서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꼭 생각해 보시면 속도 시간 그래프가 얼만큼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9번 문제네요. 당연히 여기는 딱히 계산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문제 읽어보죠. 이렇게 움직였다가 속력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옳은 거 골라라 했습니다. 출발 지점부터 A까지는 지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다 말할 수 있겠고요. 일단 방향도 똑같으니까 B에서 C까지 가속도 방향 운동 방향과 같다. B에서 C까지면 지금 이 상황인데 이때 이제 여기 지면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지금 여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일단 이렇게 그릴게요. 사람이 뒤로 뭐 아무튼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받는 힘은 뭐 그 마찰 공기장 무시하니까 받을 수 있는 힘 뭐밖에 없냐면 중력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 방향도 아랫 방향이겠죠. 근데 얘가 어디로 움직이냐면 이쪽 대각선 아래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은 다르죠. 이상합니다. C에서 D까지 운동 방향과 속력, C에서 D까지 운동 방향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쪽 이렇게 점점 가속도 속도 방향 바뀌고 있고요. 속력도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모두 다 변한다. 기억과 디귿 4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네요. 10번 문제를 봤는데 현재 등속도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는 건 알짜임이 0이다 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에서 A는 중력이 아랫방향을 작용하는데 이제 수직 항정도 있고 이제 빗면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얼만큼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 힘을 모르니까 그냥 F 이렇게 놔둘게요. 그리고 장력이 이렇게 당길 거고요. 장력이 T가 당길 거고 이렇게도 장력이 T가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MBG에 중력이 작용할 겁니다. 근데 현재 무슨 상황이냐면 T0까지는 알짜임이 0이니까 B도 현재 등속도 운동, A도 등속도 운동이라서 알짜임이 0이려면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MBG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 F가 곧 MBG만큼의 힘을 빗면에 의해서 중력 그리고 빗면에 의해서 이만큼의 힘을 받고 있구나. 하지만 장력 때문에 A도 현재 알짜임이 빵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C를 끊었어요. T0일 때 C를 끊었더니 B는 어떻게 움직여요? 실 끊으면 B 같은 경우는 중력 가속도 뒤로 슝 떨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이 가속도가 얼마냐면 중력 가속도예요. 다시 말하면 T0분의 V0가 중력 가속도 G를 의미합니다.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절반이 됐어요.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절반밖에 안 변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A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MBG밖에 없을 건데 왜냐하면 장력이 실이 끊었으니까 장력이 사라졌겠죠. 근데 이게 F는 MA 이게 지금 A에 작용하는 힘이고요. 이 F의 힘이고 이게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때 작용하는 A의 질량이 MA라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A의 질량이 M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M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근데 A의 가속도가 2분의 1g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mg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결국에 MB가 2분의 1 m이구나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B의 질량이 2분의 1 m이구나. 그리고 중력도 G구나.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B의 질량은 2분의 1이다. 이건 맞는 말이 될 거고요. 0.5 T0일 때, 이때 T0일 때 실이 당긴 힘, 다시 말하면 장력 물어봤어요. 장력은 얼마였냐면 F랑 같은데 F가 MBG니까 아까 MB가 0.5라고 했죠. 4분의 1 mg가 아니고 2분의 1 mg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B 운동 방향 물어봤어요. B 같은 경우에 처음 운동 방향이 어디냐면 이렇게 따져줘야 되죠. 좀 지우고 해볼게요. 지우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현재 무슨 상황이냐면 A 같은 경우에 속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지 혹은 내려가는지 몰라요. 현재 모르는 상황인데 실을 끊었더니 A는 속도가 증가해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올라가다가 실을 끊어버리면 얘는 이제 내려가는 힘이 있을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알짜임 때문에 속력이 감소해야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 힘 받을 거니까 힘이 방향이. 근데 지금 A 같은 경우 속력이 증가했다는 건 애초에 얘가 내려오고 있구나. V 속도가 여기고요. V0 속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가 힘이 아랫방향이라서 속도가 좀 증가하는구나. 나중에 이 V0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속도 방향 이 방향이에요.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속도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B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V0로 가다가 점점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2분의 1 V0 됐다가 속도가 이제 0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지. 얘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훅 하고 내려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반대라고 할 수는 없고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 되겠네요. 10번. 아직도 문제가 많이 남았네요. 언제 다 하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뭐가 나왔나요? A, B, C, D 간격은 일정하고 그러니까 요게 일정하고요. A에서 B까지랑 C에서 D까지 힘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때 F1 작용했고 C에서 D까지 F2 작용했단 말이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네요. 이때 힘 주고 이때 힘 줬으니까 이때 힘이 F1, 이때 힘이 F2다. 이걸 의미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요거 나왔습니다. 이 간격이 일정하다 했으니까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BC가 나머지 두 개랑 똑같아요. 이게 지금 등속 이때가 지금 BC인 것 같거든요. 그죠? BC만 이제 힘 안 줬으니까. 근데 이게 얼마냐면 얘가 2T니까 지금 V고 이게 2VT다. 이 넓이가 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도 EVT 나와야 되고 여기도 EVT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V니까 이게 4T가 나와야 될 것 같아. EVT 나오려면. 그러면 여기가 9T다. 이건 쉽게 나오네요. 또 하나 요거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EVV니까 평균 속도가 2분의 3V고요. 그러면 이 간격이 이제 T0라고 한다면 2분의 3V의 T0가 EVT 나와야 되죠. 등간격이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T0가 얼마냐면 여기서 V 약분하고 넘어가면 3분의 4T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3분의 4T 그러면 지금 이 T1 값은 얼마가 되냐면 3T에서 3분의 4T가 뒤로 가야 되니까 3T면 3분의 9T죠. 그러니까 이게 3분의 5T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T1은 3분의 5 그리고 T2는 9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요거 물어봤네. 그럼 T1은 3분의 5T고 T2는 9T 계산해주면 뭐야 5분의 27인데 뭐 이상한 숫자가 나왔네요. 요거는 이상합니다. 약간 근접하게 하네요. 5분의 30이면 딱 맞을 텐데. 자, 여기까지 나왔고 평균 속력 물어봤어요. 평균 속력 A에서 B까지 평균 속력 2분의 3V죠. 그리고 C에서 D까지면 요인데 얘 평균 속력 2분의 V네요. 그러면 몇 배 차이 나요? 3배 차이 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배 차이 나는 거 맞네요. F1 대 F2 물어봤거든. 근데 F1은 어떻게 구하냐면 F1은 결국에 F는 힘을 물어봤는데 F는 MA니까 결국 가속도를 따져주면 돼요. 왜냐하면 같은 물체니까 질량은 똑같을 거라서. 그래서 A1을 한번 따져봅시다. A1은 얼마냐면 3분의 4T라는 시간 동안의 속도가 2V에서 V만큼 내려왔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V만큼 내렸어요. 이게 A1이고 A2는 4T라는 시간 동안에 V가 움직였죠. V라는 속도가 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F1 대 F2는 MA1 대 MA2니까 그리고 가속도에 비해요. 그러면 4T분의 V 분의 3분의 4T분의 V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VV 약분하고 TT 약분하고 나머지 생각해주면 결국 요거니까 3분의 4 대 4 약분 3 나오네요. 3 맞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과 대그 3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푼다고 푸는데 항상 다 풀고 나면 지저분해 보이네. 볼 때 많이 힘든가요? 힘드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필기를 좀 더 연습해야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실 끊어지기 전 F 힘 줬고요. 실 끊어진 후 이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뭐부터 해볼까요? 이거부터 해볼까요? 이때 작용하는 힘은 장력 없을 거니까 결국 F가 곧 M, A가 5A라고 했네요. 이런 관계식 하나 찾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힘 F가 작용하겠지. 중력에 의해 빗면에 의해서 F. 네, 실이 있으면 장력 T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제 관계식을 써보면 지금 여기에 관계식을 다 써보면 B 입장에서는 F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F가 더 크겠죠. T가 MA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여기서의 관계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T가 더 큰 거죠. 장력이 이거 올라갈 거니까 T 빼기 F가 질량이 2m이니까 A 이제 이런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이런 관계식을 찾았으니까 A가 5ma 이게 m이니까 T가 4ma T가 4ma니까 F는 2ma 이렇게 나오네요. F가 5ma다 맞고요. 실이 A를 당기는 힘 장력이네요. 장력 T가 4ma 3이 아니고 4예요. 나에서 A 가속도 F가 얼마 나왔냐면 2ma 나왔거든요. 그러면 F는 ma니까 F가 2ma는 나 같은 경우에 2m에다가 A 나상하 근데 2m 약분되니까 A 나가 곧 A네요. 가속도 A다. 맞는 거 기억과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만 더 힘내보죠.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면 아까부터 계속 실이 묶이고 실 끊고 이런 문제 자꾸 나오거든요. 수능의 올해 수능의 트렌드인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실 끊기 전, 끊어지고 나서 이런 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한번 보시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추측해 봅시다. 일단 현재 끊어지기 전, 이때까지 안 끊은 상태고요. 이때까지 지금 정지해 있어요. 근데 그때 뭐 이게 당긴 힘이 mg다. 그러니까 여기서 mg만큼 당겨주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때 P가 끊어지고 여기 때는 얘가 끊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뭘 생각해 볼 거냐면 항상 모든 문제는 다 끊어지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실을 다 끊으면 장력 생각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부터 하는 게 제일 중요하면 장력도 다 끊어진 걸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보면 상황이 두 개거든요. 이때랑 이때. 근데 가속도가 나오는데 가속도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서의 가속도는 2t0분의 v0. 여기서 가속도는 4t0분의 v0. 근데 이렇게 계속 쓰면 결국 이것도 귀찮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걸 가속도를 a라고 놓으면 이건 가속도가 2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할게요. 앞으로. 근데 지금 이게 a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가속도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일단 다 끊어진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상황부터 봅시다.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면 A 입장에서 무슨 힘만 있냐면 중력 때문에 이쪽으로 힘 작용해요. FA. 그러니까 FA가 힘 작용하고 그것 때문에 얘가 가속도를 얻는데 그 가속도가 얼마냐면 2A라는 거죠. 이 상황. 그러니까 FA가 이만큼의 힘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빗면에서 내려가는 힘. 그래서 여기서 이거 하나 구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구합시다. 덜 복잡한 상황. 이게 제일 복잡하죠? 왜냐하면 실이 하나도 안 끊겼으니까 장력이 두 개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장력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P는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P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핑크색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TQ가 있고요. TQ가 이쪽 방향 위에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속력이 이걸 탁 끊었으면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TQ가 더 크겠죠. TQ 빼기 FA. 그러니까 얘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힘은 일정할 거니까요. 이게 얼마냐면 여기가 지금 작용하는 알짜임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이만큼이고 그게 곧 얼마냐면 질량 A의 질량이 m이니까 m 곱하기 그때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a 이런 관계가 하나 되네요. 근데 지금 요게 2ma니까 요 놈은 3ma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4t0 그러니까 2t0부터 6t0까지 이 사이에서는 Q의 장력이 3ma다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A만 했는데 B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이 시간 2t0부터 4t0까지 6t0까지 A뿐만 아니라 B도 이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한번 생각해 보면 B 입장에서는 이렇게 FB라는 힘이 작용할 거고 이렇게는 이제 TQ가 작용했죠. TQ가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B는 밑으로 내려갈 거니까 FB 빼기 TQ가 EM에다가 왜냐면 B의 질량이 EM이니까 A 이런 관계가 되겠네요. TQ가 아까 얼마나 했냐면 3MA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FB는 5MA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5MA만큼의 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이거 FA 얘가 EMA인 거 그리고 FB가 OMA인 거 이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게 있다는 소리인데 뭐가 변하냐면 요거를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요. 약간만 지우고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실이 하나도 안 끊겼을 때 얘 작용하는 힘 뭐 mg라고 아까 나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얘 작용하는 힘이 이제 장력이 있겠죠. 근데 이제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지금 제가 쓴 이 TQ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은 P가 끊어졌을 때요. 끊어진 상황. 다시 말하면 2t0부터
6t0 사이에서의 값이에요. 그러면 A의 장력을 구하는데 Q의 장력을 구하는데 P의 실이 끊기고 안 끊기고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가 2kg, 얘가 3kg인 상황에서 이렇게 질량이 이렇게 실에 매달려 있다고 친다면 실이 1번 실, 여기가 2번 실이라고 해볼게요. 그 1번 실이 더 힘이 많이 받겠죠. 왜냐하면 2kg, 3kg 동시에 버텨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장력이 50N일 거예요. 이제 실이 안 끊어지고 버티고 있다면 그럼 2번은 30N의 장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끊었다. 이걸 끊어버리면 이 장력이 살아있을까요? 이게 장력이 많이 살아있다면 얘네 둘이 이렇게 달라붙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두 개의 줄을 이렇게 실로 매달아 놓고 위에 실을 딱 끊어버리면 얘는 그대로 슝 하고 떨어지거든요. 두 추가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용수철이 아닌 이상은 그냥 실인 경우에는. 그래서 1번 실의 그 끊어지는 그 유무에 따라서 2번 장력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P가 끊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TQ를 구한 건데, 우리가 지금 TQ를 구한 건데 3MA라고 구했는데요. 만약에 P가 안 끊어졌을 때는 또 장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 이런 말이 나와요. Q실이 A를 남기는 힘, 다시 말하면 TQ를 물어봤는데 이 힘의 크기가 이때랑 이때를 비교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장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가장 처음 상태인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볼 거예요. 이 상황을 볼 건데 이 상황은 이제 다시 한번 자르고 해볼게요. 아니다. 이거를 바로 하면 되겠군요. 지금 여기서 C를 안 끊었을 때, TP를 안 끊었을 때 A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말해볼게요. 일단 아랫방향으로 FA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TP 작용하죠. P에 의한 장력. 그리고 위로 작용하는 장력은 뭐죠? TQ인데 구분을 할게요. 이때랑, 그러니까 2t부터 6t0일 때 사이랑 정지했을 때의 그 TQ는 구분하니까 TQ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랑 다른 거예요. 요거는 P가 끊어진 상황이고, 요거는 P가 안 끊겼을 때, 안 끊어졌을 때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0인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라면 FA는 무슨 값인지 나왔어요. 이게 무슨 값이냐면 FA가 아까 EMA라고 나왔죠. 이게 EMA. 그리고 TP가 얼마냐면 mg라고 했고요. TQ는 현재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A고 이건 G니까 막 더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그럼 이거를 정리해 볼게요. 이걸 정리하면은 결국 TQ 프라임은 EMA 더하기 mg인 상황이네요. 근데 이걸로 알 수 없으니까 B 상황도 볼게요. B 상황을 볼게요. B 상황을 보면 B 상황 같은 경우에는 FB 작용할 거고 빼기 TQ 프라임 작용하겠죠. 요게 0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FB가 곧 TQ 프라임. FB가 얼마냐면 아까 보였잖아요. FB가 여기 OMA라고 했으니까 OMA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요게 OMA가 되네요. 자, 그러면 mg가 3MA다. 이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드디어 뭐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G가 이거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의 관계에 의하면 mg가 3MA라고 했으니까 결국 G는 3A거든요. 근데 A가 얼마라고 했냐면 요걸 A라고 했어요. 요걸. 그러니까 G 같은 경우에는 3A라고 했으니까 4T0분의 V0의 3배 이렇게 말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기억은 좀 이상합니다. 자, 니은 7T0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분의 5배다 라고 했어요. 7T0면 현재 이 상황인데 이때 실이 지금 다 끊긴 상황이죠. PQ 다 끊긴 상황. 그러면 한번 봅시다. A에 작용하는 힘은 FA밖에 없어요. 그게 곧 F는 MA 되겠죠. 근데 FA가 얼마냐면
이게 지금 A1 A의 가속도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지금 FA가 얼마냐면 FA가 아까 EMA라고 했으니까 이거 곧 EMA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의 가속도가 그때 얼마냐면 EA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B 상황에 작용하는 힘은 FB일 거고 이게 질량이 EM, 가속도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냐면 FB는 아까 OMA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AB가 얼마냐면 5분의 이게 아니죠. 2분의 5A 이렇게 되네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2분의 5배가 아니라 4분의 5배죠. 이것도 이상합니다. 4분의 5배 해야 돼요. 답은 디귿이네요. 힘의 크기, 그러니까 TQ를 비교하는 건데 아까 TQ가 하나는 3MA이고 TQ 프레임은 이제 5MA 나왔죠. 5MA 나왔으니까 3분의 5배다 말할 수 있겠네요. 디귿 하나. 맞는 건 2번 이렇게 합니다. 문제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됐는데 한번 본인이 이거를 듣고 풀든 안 듣고 풀든 한번 혼자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보고도 한번 해보시고 혼자서 좀 깨끗하게 깔끔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세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실을 끊고 안 끊고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4번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계속 한 번씩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13번 문제풀이가 마음에 안 들면 댓글 달아주면 13번을 다시 풀어서 올릴게요. 좀 더 깔끔하게. 근데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필기만 조금 더 깔끔하게 바꿀 것 같은데 필기만 여러분이 따로따로 정리를 하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결코 14번 문제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는데 실을 가만히 놔왔더니 바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 T가 AT0에서 실을 끊었더니 이거 실을 끊어버리면 슝 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력가속도 G예요. 이때의 가속도가. 근데 그 전에도 지금 이렇게 지금 속도가 증가하는 거 봐고 이때 속도가 팍 증가하는 거 봐서는 이거 실 끊기 전에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크기가 지금 보면은 ET0분의 4V0 요게 지금 G거든요. 그러니까 T0분의 2V0가 G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 가속도는 ET0분의 V0잖아요. 그 가속도가 얼마냐면 4분의 1G예요. 가속도가 매우 작네요.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실을 끊기 전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실을 안 끊었다면 T 작용하겠죠. 근데 이렇게 실이 하나의 실이니까 여기도 장력 T, 여기도 장력 T 이제 이렇게 장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작용할 거냐면 보통 돌의 무게를 무시하기 때문에 질량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 T 이쪽이 T면 여기는 2T다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죠. 이렇게 장력이 작용합니다. 물론 이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겠죠. MBG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먼저 보면은 실 끊기 전이에요. A 입장에서는 mg만큼 아래로 작용하고요. 위로 장력 T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F는 MA가 작용하는 거죠. 총 알짜임인데 실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가 4분의 1g니까 결국 이게 4분의 1g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T가 얼마냐면 요 관계에서 T가 4분의 3mg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좀 깔끔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4분의 3mg 이렇게 4분의 3mg 이렇게 장력이 있고요. 결국 B 입장에서는 이게 T면 이게 ET니까 ET는 2분의 3mg만큼 위로 힘이 작용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얘 중력 이제 MBG 있으니까 결국 ET 빼기 MBG가 이 가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실 끊하기 전이니까 이 가속도 여기 있잖아요 하고 이거 슉 집어넣으면 되는데 되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면 얘가 이쪽으로 만약에 L만큼 거리가 움직이면요 B가 L만큼 안 올라와요.
이게 움직도로잖아요.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실을 여기서 L만큼 당기면 이 실이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B가 올라가는 건 2분의 1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도도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A의 가속도가 4분의 1G면 B의 가속도는 4분의 1G가 아니고 8분의 1G가 돼요. 왜냐면 B가 A에 비해서 움직이는 속도, 가속도가 다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요. 이 파란색 4분의 1G를 넣는 게 아니라 8분의 1G를 넣고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만 아마 답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게 t가 4분의 3g라고 쓰니까 이게 2분의 3g, 2분의 4mg죠. 는 이거 넘어가면 8분의 9 mpg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하면 3, 약분하면 4, 그러면 g 약분하고 mp가 3분의 4 m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이 5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아마 8분의 1로 안 하고 4분의 1로 놓고 풀면 아마 답이 달라지겠죠? 3분의 4가 아니라. 이거 꼭 주의해서 문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진짜 몇 개, 딱 4개 남았습니다. 좀만 더 해봅시다. 15번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예전에 그럼 TV에서도 방송했는데 이거 진짜 가능하냐 이런 걸로 뭐 비슷한 그림이긴 했는데 문제를 보죠. 이 사람이 F만큼 C를 이렇게 밑으로 F를 잡아당기면 사람이 C를 F만큼 아래로 힘을 작용하죠. 그럼 반대로 뭐가 작용할 거예요? 작용 반작용에서 C이 사람을 F만큼 위로 작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위로 F만큼 힘을 받아요. 이걸 꼭 생각하시고 문제 푸세요. 그러면 지금 F만큼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국 장력이 F가 될 거예요. 여기 F. 장력이 F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그리고 이 F랑 얘가 지금 정지해 있다고 했으니까 총합력이 0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총합력을 생각해보면은 이 M 있고 2M 있으니까 총 3mg가 아랫방향이고요. 윗방향이 뭐가 있냐면 실이 잡아당기는 힘 F,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실 때문에 받는 힘 F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F 더하기 F는 윗방향. 다시 말하면 이 F가 3mg만큼 해야 딱 정지해 있겠죠. 그래서 F는 3mg가 아니고 2분의 3mg다. 그래서 요게 아니에요. 2분의 3mg다. 이렇게 놓고 해서 기억 이상합니다. 사람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사람이 상자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상자를 누르고 있겠죠. 근데 얼마큼 누르고 있냐면 중력은 2mg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2mg만큼 당기고요. 그리고 실이 위로 F만큼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또 밑에 상자가 받쳐주는 힘이 있죠. 그걸 이제 수직항력이라고 부를까요? 근데 이걸 지금 0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정지했으니까. 자, 그런데 F가 얼마냐면 2분의 3mg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상자가 받쳐준 힘이 얼마인지 나오죠. 얼마 나오냐면 얘가 2분의 4니까 얘가 2분의 1mg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받쳐주는 게 결국 사람이 상자를,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이거 뭐 구했냐면 상자가 사람을 받쳐주는 힘 구했거든요. 떠받치는 힘. 근데 문제 니은은 사람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상자가 사람이 상자를. 작용 반작용이니까 두 힘의 크기는 같아요. 반면 반대고. 그러니까 아까 2분의 1mg, 0.5mg, 니은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의 크기. 상자가 줄을 당긴다고요? 그리고 장력 물어봤잖아요. 그거는 F죠. F는 아까 2분의 3g였는데 2mg 아닙니다. 맞는 거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자, 16번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조건을 봅시다. 요렇게 있고요. 2배. 수평면이 C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수평면, 그러니까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힘. 근데 지금 C 같은 경우는 계단형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B를 떠안고 있고요. 가는 A를 떠안고 있는데 이게 1kg예요. 근데 C의 질량은 M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수평면이 떠받치는 힘이 A 두 개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m 플러스 1이고 물론 여기에다 이제 중력각도 지해야겠지만 힘이니까 A 같은 경우는 m 플러스 4예요. 근데 두 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같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뭐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2m 더하기 2는 m 더하기 4, m은 2. 그러니까 C의 질량이 2kg이다. 기억 쉽게 나오고요. 또 하나, 가의 B와, 그러니까 B랑 C가 A가 C로부터 받는 힘이 같다. 그러니까 결국 B의 작용을 알자임은 C가 미는 힘밖에 없어요. 밑에서 이게 받쳐주는 힘은 중력이랑 상쇄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F 그리고 여기서 이 F가 같다라는 거죠. 받는 힘이 그게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F는 MA인데 근데 여기서 B의 질량은 4거든요. 이런 관계잖아요. 그럼 여기서 F는 A 질량은 1이니까 이 두 개의 F가 같으려면 가속도가 4A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속도가 4A란 소리예요. 이 가속도는 A고요. 근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지금 총 질량이 두 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의 총 질량이 2라고 했으니까 7kg. 그리고 여기서도 총 질량이 7kg이죠. 똑같은 질량인데 그러니까 지금 F2가 됐든 F1이 됐든 밀면 A, B, C가 한 몸이 돼서 같이 움직이는데 그거 가속도가 얘는 4이고 얘는 가속도가 A예요. 그럼 누구 힘이 더 큰 거예요? 얘 힘이 더 큰 거죠. 몇 배? 4배. 그러니까 얘가 4F1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 같은 경우에 F1은 결국 7kg 그리고 A고 F2는 7kg인데 4A니까 몇 배 차이 나냐면 4배 차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네요. 일단 힘의 크기는 F2가 F1 4배다. 맞고요. 가속도는 아까 2배가 아니고 4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맞는 거는 기억과 디귿 4번 가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힘내봅시다. 17번 문제 보면 일단 이제 F, EF가 나왔고요. 일단 어찌됐든 A, B, C는 변하지 않고 여기는 힘을 F 줬고 얘는 EF 줬으니까 뭘 할 수 있냐면 F는 MA라는 큰 식을 하나 생각해 본다면 지금 알짜 힘이 2배니까 힘을 2배 더 줬으니까 가속도가 2배구나. 그러니까 가속도가 얘는 EA, 얘는 가속도가 A겠구나 라는 거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딴 거 다 떠나서 기억 같은 경우에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가 가의 2배다. 뭐 이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A, B, C가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가속도는 뭐 이렇게 2배 차이 난다 금방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거부터 해볼 건데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가가 나 1.5배다. 가 같은 경우에 지금 얘네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고 나는 A만 떠받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MA고 이 같은 경우는 MA 더하기 MB인데 이게 지금 1.5배 차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A 더하기 MB가 MA 곱하기 1.5배다 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MA가 0.5니까 2MB죠. 이런 관계네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합시다. 써서 얘는 2M, 얘는 M, 얘는 2M 이제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볼게요. 또 하나 C를 당긴 힘의 크기는 나가가의 3배다. 그러면 요거를 3T 장력 이렇게 3T가 작용하는 거고 여기는 T만 작용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오면 이런 관계예요. C 입장에서는 작용하는 알짜힘이 장력 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는 MC 곱하기 C의 가속도, A 가속도, B 가속도 다 똑같죠? A.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A, B는 지금 한 묶음으로 같이 한 세트로 움직이니까 F 빼기 T 왼쪽으로 T 작용하니까요. 요게 3MA다. 이제 이런 관계가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이상한 거 없죠? 그리고 이제 나를 볼게요. 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EF 빼기 이제 A예요. A. EF 빼기 3T가 EM. 왜냐하면 A의 질량을 EM으로 했으니까 가속도 EA. 이런 관계 하나 나올 거고
여기서의 관계가 뭐가 나올 거냐면 3t가 mc 더하기 m B의 질량 m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속도 2a. 이런 관계식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잘 지지고 볶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겠죠. 눈에 띄는 건 일단 같은 것만 있는 애들. 요렇게가 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지지고 볶아보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건 그대로 놔두고 2f 빼기 3t는 4ma 이렇게 놔두고 이제 왼쪽 거를 요 놈을 두 배씩 합시다. 양변을 빼기 2t가 6ma 이렇게 놔두면 밑에서 위에 걸 빼면 t가 2ma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t 2ma 구했어요. 이가 2ma. 그럼 f가 얼마 나오나요? f가 5ma 나와야겠네. 그죠? 그러면 ft가 이가 2ma니까 mc가 2m이구나. 이제 이런 관계가 나오네요. a가 b의 2배다. 뭐 이건 아까 했던 건데 니은 나왔고요. 그리고 나에서 실이 c를 잡아당긴 힘. 이게 지금 우리는 3t라고 했는데 t가 얼마냐면 2m이라고 했으니까 3t면은 6ma네요. 이거죠? 근데 f가 얼마라 했냐면 f가 우리가 얼마 나왔나요? f가 5ma 나왔죠? 얘가 5ma. 그럼 5ma 1.2배면 6ma니까 딱 맞네. 그럼 기억니은띠가 다 맞는 걸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상한 거 없죠? 네. 18번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끝이 왔어요. 지금 보면 나 같은 경우에 등속도 운동,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가 등속 그러면 알짜임이 0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얘는 그러면 알짜임이 0이 아니겠네요. 이제 F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경우를 한번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결국 얘는 지금 어떤 물체 M 더하기 라지 M 얘가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요.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고 위로 F, EF 힘이 작용하는데 알짜임이 빵이니까 얘네들이 같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얘는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죠. 얘는 아래로는 M 플러스 mg의 힘이 작용하는데 위로는 F의 힘이 작용하니까 그거에 대한 알짜임이 빵이 아니라서 이런 가속도가 생길 겁니다. 근데 F가 얼마냐면 F가 2분의 1 M 플러스 M 라지 스몰 M G 이거니까 요거를 여기다 슉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얘가 2분의 1 M 플러스 M G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약분하고 나면 A가 2분의 1 G구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물어봤나요? 근데 상자 바닥이 떠받친 힘 물어봤네. 그러면 이거부터 해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M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 있을 겁니다. 중력 mg 있겠죠. 또 EF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EF는 큰 상자 라지 M을 떠받치고 있는 거지 저기 안에 있는 스몰 M한테 직접적인 힘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염력을 주는 거 아니니까 대신에 이 스몰 M 입장에서는 상자 안에 있는 이 바닥면이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이거 수직항력 N이라고 놓을게요. N나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M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보면 아랫방향으로는 mg 또 윗방향으로는 N나 요게 0인 거죠. 왜냐하면 M이 가속도가 0이잖아요. 등속도로 운동한다 했으니까 M하고 라지 M, 스몰 M 다 그래서 이 관계니까 결국 나의 수직항력은 mg다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요거 둘 중 하나예요. 네, 가는 M에 작용하는 힘이 아랫방향으로 mg 그 윗방향으로 n가 이렇게 나오습니다. 근데 이게 알짜임이 빵이 아니고 아랫방향 가속도가 2분의 1g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에 2분의 1g만큼 이렇게 가속도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n가가 얼마냐면 2분의 1mg가 되겠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요거.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론 설명할 때부터 되게 강조했던 건데 각 물체에 작용한 힘을 잘 표현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m에 작용하는 스몰 m에 작용하는 힘을 따질 때 이 F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F는 직접적으로 M한테 힘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바닥면, 그러니까 M에 작용하는 힘을 모두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바닥면이 주는 수직항력, 수직항력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시면 18번까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 아마 제 말이 느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속 해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이거를 빨리 말했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